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매거진의 곽동수입니다. 시중금리가 들썩거리면서 금융권에 고금리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은행들이 서로 앞다퉈 끌어왔던 그런 예금들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금융사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건데요. 경제 변수들을 감안해보고 올 연말 금리가 다시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부동자금 갖고 계시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고 계지 못한 분들 관심 있으실 텐데요. 오늘 첫 시간 고금리 상품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빠르고 실속 있는 뉴스, 더 센 뉴스 시작합니다. 네, 금융권의 고금리 상품 투자 노하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금융권에서 고금리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배경부터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고금리 상품에 매달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동성 위기를 맞은 금융사들이 연 7%대 금리에 고금리를 제공하면서 앞다퉈 예금을 예치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0월부터 연말까지 만기를 맞게 되는 은행권의 예금이 100조 원에 달한 상황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이 한 번에 빠져나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중 상당수는 재예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금의 재예치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고금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이 때문에 은행들이 고금리 상품 판매에 나서고 있는 것인데요. 또 출구 전략이 임박했다는 심리와 한국은행이 올해 안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은이 금리를 아직 올리지는 않았지만 시장 금리는 이미 오르고 있는데요. 양도성 예금 증서 등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예금 금리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에서는 금융당국의 유동성 규제를 여러 가지 감독해서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나오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은행권에서는 고금리 상품을 내놓으면서 어떤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우리은행이 지난 8월 선보인 자전거 정기예금이 출시 한 달 만에 가입 금액 1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네. 이 상품은 1년 만기에 최고 연 4.6%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또 가입 고객에게는 자전거 상하의 보험에도 무료로 가입시켜줘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8월 토지 보상금이나 공탁금 등 거액을 일시에 받는 사람들을 겨냥해 최고 4.65%까지 금리를 주는 상품을 선보였는데요. 토지 보상 관련 세무와 부동산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현재 500억 원 이상을 예치한 상황입니다. 토지 보상이 진행되면 수요가 다 몰릴 것이라고 은행 측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고금리를 앞세운 한국시티은행의 정기예금도 히트 상품 반열에 올랐습니다. 현재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가 대부분 4%대인데 반해 이 예금은 2년 만기에 연 5.0%, 3년 만기는 연 5.5%의 금리를 줘서 출시 2개월 만에 5천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모은 것도 있고 정말 크게 히트한 상품들이 많은데 이런 고금리 상품들 이게 전부 다는 아니죠? 네, 하나은행이 9월 초 내놓은 정기예금도 영업일 19일 만에 1조 원 유치의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매 3개월, 6개월, 9개월 되는 시점에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기간별로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인기 비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SC제일은행의 두드림 패키지 상품도 고객들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이 상품은 지난 9월 14일 출시한 통장과 신용카드, 그리고 급여 이체와 인터넷 뱅킹을 결합한 복합 상품인데요. 신용카드 사용 금액 및 급여 이체에 따라 최고 연 6.1%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 CD와 연계된 예금 상품도 인기인데요. 국민은행이 지난달 1일 선보인 CD 금리 연동형 정기예금은 한 달 만에 1조 512억 원이 몰렸습니다. 이는 CD 금리가 오르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네, 사실 은행에 돈을 맡기고 싶은 분들은 공통적인 생각이 하나 있을 겁니다. 투자 수익성도 좀 높고 안정성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고금리 상품이 나타나면서 이런 다양한 혜택들을 고객들이 즐기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은행권이 모두 다 독식하게 놔두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보험사,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시중금리가 오르고 은행권이 고금리 정책을 펴자 보험사와 증권사들도 보유 상품들의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최근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올리자 보험사들은 저축성 상품에 대한 공시 이율을 0.4에서 0.5%포인트씩 올리는 방법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시 이율은 저축성 보험 상품에 대한 수익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한생명은 10월 저축성 상품의 공시 이율을 지난달보다 0.5%포인트 올려 연 5.2%로 책정했습니다. 같은 기간 CD금리 상승폭의 2배가 넘는데요. 흥국생명과 동양생명의 저축성 상품 공시 이율도 5%대로 상승했고요. 네.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이 1%포인트 정도 높아지게 된 결과를 나왔습니다. 저축은행들도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연 5% 안팎의 고금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축은행 가운데에서는 대형 저축은행 등이 1년제 정기예금의 업계 최고 수준인 연 5.3%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일부 증권사의 CMA도 최고 금리가 연 5%까지 올랐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요즘 같으면은 어디든 고올라서 갈 수 있겠다 할 정도로 은행권, 제2금융권 할 것 없이 모두 열심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개인 상황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맞는 상품들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네, 금융사들의 고금리 상품의 경우 아무래도 여윳돈이 풍부한 이들에게 유리합니다. 지난해 고금리로 자금을 예치하셨던 분들이라면 금융사별로 조건을 꼼꼼히 따져본 후 나에게 가장 고금리 혜택을 주는 곳에 자금을 예치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지난해 연말의 금리 수준과 비교하면 예금금리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주식시장이 다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고금리 예금 상품에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듯합니다. 특히 최근의 고금리 예금은 각종 부가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은행의 자전거 예금은 고금리에 자전거 상해보험을 무료로 들어주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가입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뭐 어차피 비슷비슷한 조건이라면은 이런 부가 혜택을 주는 곳들에 관심이 가는 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가입할 때 덥석 금리만 보고 한다고 될 건 아닐 것 같고 유의해야 될 점도 있으면 이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고금리 예금 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미끼 금리에 속지 않는 점인데요. 네. 저마다 업계 최고 금리 등을 내세우면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내세우는 금리는 각종 우대 금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각종 조건에 따라 붙는 우대 금리를 다 더한 이론상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금리를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각종 이체 실적, 잔액, 과거 거래 내역 등을 총체적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이 같은 조건에 다 해당하는지를 따지셔야 하고요. 만기가 길수록 금리는 당연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상품의 만기 등 한번 따져보셔야 합니다. 네, 고금리 상품이라고 하여 막연히 가입하시기보다는 본인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라 일부는 회전 정기 예금처럼 회전 기간만 경과하면 약정 이율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함으로써 중도 해지 시에 어떤 이자 부분에서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은행의 신용도라든지 예금자 보호 한도 등을 고려하여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왜 겉으로 드러나 있는 조건들은 다양하겠습니다만 내게 해당되는 게 어떤 것인가 꼼꼼하게 짚어보셔야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시장 전체를 보게 되면 고금리 예금에 모든 시중에 여유 자금들이 몰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몰리고 있는 것 전반적으로 통계를 좀 내보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은행 예금으로만 18조 원이 넘게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가 상승으로 펀드 손실을 만회한 개인들이 주식 투자 자금을 안전자산인 은행 예금으로 대거 이동시킨 결과로 분석되는데요. 지난 8월 은행 예금 증가액이 약 15조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두 달 새 은행에 몰려든 돈은 33조 원에 이릅니다. 반대로 한동안 인기가 있었던 머니마켓 펀드 MMF에는 9월 한 달간 16조 3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만큼 고금리 예금으로의 자금 이동이 확실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볼 때 이렇게 자금이 확 눈에 띌 정도로 크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 하다 보면은 자금 시장 추이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금융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금리 인상은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오를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성태 한은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도 수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도 동반 상승하게 될 전망입니다. 시중금리의 잣대인 CD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것도 이 같은 전망 때문인데요. CD금리는 연말에는 약 2.9% 전후, 내년 상반기에는 3% 초중반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7구 전략이 임박하면서 이제는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었다는 의미인데요. 네. 금리 상승기에는 예금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고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은 일단 조정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특히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오른다는 점을 감안해 변동금리부 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등 이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여러 가지 자금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라고 하는 게 전체를 보게 되면 투자 시장도 갔다가 부동산도 갔다가 또 이렇게 금융권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흐름을 잘 보셔야 여러분들에게 맞는 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은행권의 고금리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현명한 투자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됐길 바랍니다.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플러스입니다. 최근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 5명 중에 1명 걸로 1인 창업을 희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만큼 창업 희망자가 늘었다. 그중에서 1인 창업을 꿈꾸고 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창업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소자본으로 나도 사장이 될 수 있는 1인 창업. 오늘 재테크 플러스에서는 2009년 창업시장의 트렌드에서 짚어봅니다. 최근 들어 활개를 치고 있는 창업시장. 직장인의 과반수가 창업을 꿈꿀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운데 소점포 매장부터 무점포, 출장 서비스까지 2009 핫트렌드 창업의 세계로 떠나보자. 창업시장 인기 키워드 하면 바로 나홀로 사장님. 도착하자마자 뭔가를 잔뜩 꺼내놓는 이분은 과연 어떤 창업의 주인공일까? 저는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출장 세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뭔가요, 사장님? 제가 세차 사업을 하기로 해서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또 제 밥줄이기도 하고요. 1인 소호 개념의 출장 세차는 일종의 출장 기업인 셈. 세차 의뢰가 들어온 차량으로 역시 전문가답게 다가가는 사장님. 차가 자체가 이렇게 타시면서 과자도 많이 흘리시고 이것저것 이물질도 묻어있고 그래가지고요. 많이 지저분한 것 같습니다. 겉만 청소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하나 부속들을 풀어내더니 순식간에 겉과 속 완벽 분리. 이건 세차 개념이 아니라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안에를 탈거해가지고 새 것처럼 보수해드리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스스로 청소하기엔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쓰레기들이 역부족이었을 듯 싶다. 이에 등장하는 사장님만의 비장의 무기들.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 스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70도 정도 되는 스팀으로요. 이제 차 안에 있는 세균이나 살균을 다 살균 작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 전체적으로 스팀으로 찌든 때나 묵은 때 이런 것들도 작업할 겁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특성을 잘 살린 아이디어가 창업 성공의 열쇠. 제가 이 창업을 처음에 하게 된 계기는 저희 애기 때문이고요. 애기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애기가 이제 멀미를 심하게 하고 막 근지럽다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차에 있는 각종 이물질, 세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고 제가 또 차량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나온 게 이제 전기과나 이렇게 기계 쪽에 많아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게 창업하게 된 겁니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자신만의 전공을 살리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틈새시장 공략법이 성공 노하우. 힘들진 않으세요? 육체적으로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또 제 적성에 맞기 때문에 열심히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2주 정도만 기술을 익히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출장 세차. 직원을 두지 않는 1인 소호 형태로 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다. 제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 차량 빼고 세차에 필요한 장비들 포함해가지고 7, 800 정도 들고요. 지금 월 평균 3, 400 정도 하고 그리고 많이 벌 때는 5, 600 정도입니다. 공들인 만큼 뿌듯해지는 순간. 처음 해봤던 그 차가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인데. 작은 흠집까지 광택 하나면 깔끔하게 마무리. 고객님 다 됐습니다. 한번 차량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눈이 안 떠지네요. 제 차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완전 새 차 됐네요. 평소에 세차장 가서 세차를 해도 찌든 때나 얼룩이 지지 않아서 상당히 신경 쓰였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직접 새 차처럼 만들어주시니까 굉장히 만족합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전문 분야를 만들어가는 1인 사장님, 파이팅! 주목받고 있는 창업 유형.
그 두 번째. 언뜻 보기엔 평범한 사무실 같지만 알고 보면 트럭을 개조한 이동식 사무실이다. 뭐가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찾아가는 잉크 충전소라고 들어보셨나요? 고객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로 이미 이 근방에서는 명물 차량이 된 지 오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잉크 충전만 하는 게 아니라 프린터나 뭐 이런 게 에러가 발생해도 그때 바로 여러 가지 그 수리를 해주시니까 AS를 해주시니까 좋습니다. 한 7년 전에 유통업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경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바람에 사업을 접고 뭔가 좀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찾던 중에 잉크 충전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잉크 충전은 소자본으로 할 수 있고 매장을 뭐 굳이 큰 임대료라든가 인테리어 비용 없이 소자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재기에 성공할 수 있게 해준 작은 공간. 창업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창업 비용은 다 매장을 넣는 거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게 들었습니다. 매장을 하나 얻으려고 그러면은 보증금하고 월세에 대한 부담이 컸었는데요. 저도 충전망을 하려고 많이 알아보다가 그걸 갖다가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차는 중고차를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탑을 개조해서 했는데 1,000만 원 조금 안 나게 들었습니다. 이쯤 하면 사장님의 한 달 수입이 궁금해지는데. 네. 감사합니다. 월 수입은 한 달에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총 매출액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인건비다 보니까 열심히만 하면 한 달에 한 500에서 600원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하다 말고 갑자기 가게를 접는 사장님. 이제 지금 토너 납품할 때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 머무를 틈 없이 또다시 달려간다. 이동 정보는 홍보 비용 필요 없이 달리는 광고 효과까지 만점. 지금 어떻게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좀 흐리게 나오는 것 아, 같아서. 흐리게 나와요? 예. 이렇게 애로사항이 접수되면 달려가자마자 즉각 처리. 고객 만족도가 100%일 수밖에 없겠다. 학원이라서 저희가 프린트 사용하는 일도 많고 또 이제 보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여자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많은데 또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보면 도와주시기도 하셔서 항상 믿음이 가서 너무 좋아요. 또다시 달려간 곳. 뭔가를 꺼내시는데 그런데 그 가방은 뭔가요? 저만의 비밀병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겠어요? 드디어 내부 공개. 그런데 이건 병원에서만 봤던 주사기들. 이게 방문 잉크 충전할 때 가장 핵심적인 장비인데요. 차에서 하거나 아니면 충전방에서 할 때는 장비가 커서 불편하고 차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가방을 하나 있으면 충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좋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고안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창업도 이젠 아이디어 시대. 주사기 하나로 잉크를 빨아들이면 충전 완료. 기술이 비교적 간단해 반나절이면 기술 습득이 가능하다. 우연찮게 이제 이런 서비스를 알게 됐는데 전화를 하면 바로 오셔서 잉크도 넣어주시고 인쇄물이 어떤지 체크도 해주시고 무척 편리하죠. 그런데 저녁 무렵 사장님이 한 가지 공개할 곳이 더 있다고 하는데 7년간의 이동식 점포를 통해 번 수입으로 이젠 오프라인 매장에 직원들까지 둔 진짜 사장님이 됐단다. 일단은 무엇인가 창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도전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생각한 게 있으면 꼭 도전하십시오. 이루십시오. 그렇다면 세 번째 창업 유형. 뭐니뭐니 해도 불황에 강한 소형 점포가 활기를 띈다. 특히나 공간을 크게 구애받지 않는 요식업이 1순위. 네, 소세지는 여기가 최고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나가는데 소시지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친구랑 놀러 왔다가 맛있다는 소문 듣고 일부러 찾아왔어요. 살짝 매콤해서 오리지널 핫도그가 쏘자 조금 더 맵게가 하시고요. 하지만 우후죽순 늘어가는 소형 점포 창업에서도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면 성공 확률 200%. 이곳은 청년 사장님의 재치 있는 일상과 직접 만든 수제 소시지,
차별화에 성공했다.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쭉 오래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그런 실력이라든지 거기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소세지를 알게 됐고 그 소세지를 직접 만들면서 조금 더 맛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갖고 이렇게 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소자본으로 조그맣게 차리고 괜찮겠다 싶어갖고 만든 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아이템이거든요. 소형 점포의 경우 자본금에 대한 부담이 적어 젊은 사장님이나 초보 창업자들에게 특히 인기 만점. 하지만 대형 점포들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보다 차별화 전략이 꼭 필요하다. 이게 수제 소세지라 그런지 진짜 다른 데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입에 쫙쫙 붙고요. 다른 소세지보다 진짜 맛있어요. 최고예요, 최고. 그렇다면 소시지 버거 창업 비용 얼마나 들었나요? 초반에 이제 초기 비용은 가진 돈으로 했을 때 한 집기류 직접 다 발품 팔아 돌아다니는 거 한 건 한 6, 700 정도 되고요. 이제 한 달 매출액으로 초반에는 한 3천, 조금 지나면서 하면은 한 4,000에서 4,500까지 오른 적도 있고요. 틈새 시장을 잘 노린다면 충분히 승산 있는 소형 점포 창업. 철저한 사전 분석 또한 중요하다고. 이런 상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진 한 달 정도 이상이 걸렸고요. 상권 분석을 하는데 맛에서 햄이라는 느낌을 안 가게끔 하는 게 또 맛에 대한 또 차별화를 한 번 더 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죠. 준비가 철저한 만큼 성공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게 바로 창업. 이 작은 소시지 점포가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수많은 실패와 노력의 대가란다. 젊은 분이 이렇게 큰 매출을 올리니까 저도 일단 젊은 사람 입장으로서 좀 배울 점도 있고 되게 보기도 좋고 이렇게 도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이.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나만의 성공나기법 창업. 열정과 용기만 있다면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다. 2009년 새로운 출발을 위해 지금부터 당신이 가진 꿈에 도전해보세요.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시간입니다. 반값 주택 혹은 로또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보금자리 주택의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이 어디에 얼마나 물량이 되고 어떻게 해야 청약을 해야 당첨 확률이 높은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서브 부동산 연구실에서 정태희 주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달 7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됐는데 벌써부터 예상했던 대로 열기가 아주 후끈 달아오른다고요. 현장 분위기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분양가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고객상담실과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으로 문의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 특별공급 첫날 489명이 청약을 해서 전체 물량의 46%가 접수가 됐습니다. 네. 또 그리고 청약저축 통장을 보유하신 분이나 특별공급 대상자들은 당첨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청약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청약 예금 통장을 보유하신 분들도 차후에 공급되는 보금자리 민영주택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네, 일단 관심이 가는 이유가 주변 아파트 시세의 절반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데 이 지구별로 얼마나 공급이 됐는지 좀 알아보죠. 네, 우선 4개 시범지구 건설 물량의 총 합계는 55,041가구인데요. 네. 각 지구별로는 강남 세곡 6,821가구, 서초 우면지구가 3,390가구, 또 고양 원흥지구가 8,601가구, 하남 미사지구가 36,229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중 약 74%인 45,505가구가 보금자리 주택으로 건설이 되는데요. 네. 이번에 사전 예약으로 공급될 공급 분양 물량은 17개 블럭 14,295가구로 전용 면적 51, 59, 74, 84제곱미터로 공급이 됩니다. 지구별로는 강남 세곡이 1,405가구, 서초 우면이 864가구, 고양 원흥이 2,545가구, 하남 미사가 9,481가구로
미사지구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네. 올해 그 사전 청약에 이어서 내년 중에 본청약을 실시하기로 했고 또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별 거주자 우선 공급은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되겠는데요. 강남 세곡은 서울시 거주자 100%, 또 서초 오면은 서울시와 가천시 거주자가 100%, 또 하남 미사와 고양 원흥은 경기도 하남시와 고양시 거주자가 30% 우선 공급받게 되고 나머지 70%를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하게 됩니다. 네. 강남 세곡도 그렇고 서초 오면이나 고양 원흥이나 그 밖에 뭐 하남 미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4개 지구 청약을 보면서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이 접근성도 높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 공급부터 노려라 이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이야기 일정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특별 공급 일정을 좀 살펴보면은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그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이 지난 7일 시작으로 청약 일정이 진행 중입니다. 네. 이어서 그 12일부터 14일까지는 가점 85에서 55점 사이에 3자녀 특별 공급 그 접수가 실시가 되고 15일에는 5년 이상 무주택, 청약저축 60회 이상 납입자를 시작으로 3자녀 이상과 노부모 부양 가구에 대한 우선 공급이 1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0일에서 22일까지는 이번에 신설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청약 접수를 받고 신혼부부 1순위에서 2순위에 대한 특별 공급은 22일과 23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특별 공급이 말 그대로 특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일정 놓치지 않게 잘 따라가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일반 분들은 내 집 마련을 처음 사시는 분들은 생애 최초를 선택하는 게 좋죠? 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네. 먼저 그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요. 세대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돼 있어야 되고요. 또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금액이 311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생애 최초의 그 특별 공급은 배정 물량이 전체의 그 20%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지를 하고 있고 또 추첨에 의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저축 금액이 낮은 20대에서 30대 연령층이나 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은 대상자도 운에 의한 당첨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점들은 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현재 집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까지 세대원 모두가 포함된다는 점 착오 없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하게 공급되는 물량 가운데서 신혼부부 관련된 물량이 있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6개월에서 1년 지났으면 신혼이 끝났으니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 관련된 얘기도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신혼부부 역시 좀 혜택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신청 자격을 좀 살펴보면요. 입주자 모집 공고에 현재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여야 되고요. 그 기간 안에 출산을 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청약저축 가입 후에 6개월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신혼부부 그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그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자격 조건은 갖췄는데 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빨리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다른 그 특별공급이나 다른 기준보다는 굉장히 기간이 짧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5년 이내라는 거 그리고 자녀가 있고 이러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자녀 특별 공급 이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가 조건이 되나 하시는 분들도 한번 정보를 좀 주시죠. 네, 3자녀 이상도 굉장히 그 혜택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별 공급에서 한번 청약을 하실 수가 있고 우선 공급에서도 한 번 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그 특별 공급보다는 더 기회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3자녀 이상 특별 공급 자격은 20세 미만 3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통장이 없어도 자녀 수, 세대 구성, 무주택 기간, 또 당해시도 거주 기간 배점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특별 공급과 아까 말씀드린 그 청약 저축 통장이 있어야 하는 우선 공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배점으로 당첨이 되시려면 그 100점 만점에 적어도 85에서 70점 정도는 돼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통장으로 당첨이 되시려면 청약저축 60회 이상은 납입을 하셔야 당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그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일정 비율이 또 시도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해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생업에 쫓기는 분들은 특별 공급, 우선 공급 집착 많은데 왜 이렇게 어렵나 하실지 모르지만 그만큼 기회가 훨씬 더 다양하게 부과될 수 있게 신혼부부라든가 생애 최초라든가 또 다자녀까지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특별 공급도 그렇고 우선 공급도 그렇고 누구나 당첨 확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이거 뭐 비법 같은 건 좀 없습니까? 네, 뭐 사실 특별한 전략이라고 하기보다는 얼마나 그 특별 공급이나 일반 공급에 맞춰서 청약을 할 수 있냐를 따져보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체 65%가 특별 공급과 우선 공급 물량에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따져보시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3자녀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100점 기준에 따라서 점수가 당락되기 때문에 자신의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점수가 같다면 미성년자 수와 또 세대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하겠고 또 3자녀 특별 공급에서 떨어진 사람 중에서 청약저축 1순위자는 말씀드렸듯이 우선 공급에 또 한번 청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도 유리하겠고요. 5년 이내에 그 신혼인 경우에 해당이 됐는데 그 중에 경쟁이 있을 때는 또 3년 이내일 경우에는 더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좀 빠를수록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하되 자녀 수가 동일하면 또 추첨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면 무조건 청약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당첨자가 선정이 되지만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누가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일반 공급에 이제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순위보다는 지망이 우선되기 때문에 같은 1순위라 하더라도 본인이 당첨되고 싶은 지역에 청약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2순위나 3순위들도 이제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1순위에서 다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죠. 그 안에서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소신껏 원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망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좀 까다롭기도 하지만 이 이제 실제 수요로 주택을 마련하고 싶은 분들은 일반 청약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일반 공급 관련된 내용도 좀 알려주시죠. 네, 뭐 그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대상자들이 많지는 않죠. 일반 공급보다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냥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일반 공급으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이 더 많으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 공급의 경우에는 4개 지구에서 5,915가구로 26일부터 청약저축 납입 실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26일은 5년 이상 무주택에 청약저축이 1,200만 원을 넘는 1순위자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27일은 5년 이상 무주택에 800만 원 이상 납입자, 그리고 28일은 5년 이상 무주택에 60회 이상 납입자, 그리고 29일은 2년 이상 가입에 24회 이상 납입 등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2, 3순위 접수는 30일로 일정이 계획이 돼 있지만 1순위에서 모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 3순위 순위자들에게는 청약 기회가 없을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약 방법으로는 그 인터넷 청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그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현장 접수를 받게 됩니다. 네.
자, 일반 공급까지 짚어봤습니다. 이 해당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이 반값 주택, 로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좀 투자 가치가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미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뭐 아니야 우면이 좋아 이렇게 하시면서 세곡서부터 원흥까지 4개 지역마다 어떤 장단점들이 있고 이게 당첨 전략도 좀 잘 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표에 보시면은 강남은 물량이 굉장히 적고 네.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청약저축 납입 금액이 적다면 강남보다는 물량이 많은 하남 미사나 고양 원흥지구에 청약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그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을 보시면은요. 네. 그 서울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굉장히 많고 하남의 경우에는 1순위 청약저축 가입자가 7,373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그 1순위 경쟁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낙첨이 된다 하더라도 포기할 필요가 없는데요. 2012년까지 26만 가구의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 물량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다음 해부터 3년간 계속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이 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은 가격도 좀 차이가 있겠지만 집을 공급하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사전 예약을 비롯해서 새로운 방식들, 새로운 특별 분양이 도입돼서 아직도 좀 얼떨떨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으면 끝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당장 그 특별 공급이 시작이 됐고 또 앞으로 인터넷 접수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인터넷 접수를 하기 때문에 신청 접수일 이전에는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는 것은 기본이라고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지별로 입지 여건에 따라서 가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입지 여건을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배수 펌프장이라든지 비행장 그 소음이라든지 또 도로라든지 이런 혐오 시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혐오 시설이 있는지 피해 정도가 얼마나 될 것인지 좀 예측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단지별로 입주 시기와 전매 가능 시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자금 상황이라든지 장기적인 내 집 마련 계획에 따라서 그 시기들을 전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전 예약에 당첨이 되시면 당첨자는 물론이고 세대원 모두 본청약한 주택의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그 신청 서류나 당첨자 제출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서류를 잘 챙겨 놓으셔서 네.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당첨이 되면 당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첨을 포기를 한다든지 또 부적격 당첨자로 판별이 되면 과밀 억제권력 같은 경우에는 2년 또 그 외 지역에는 1년 동안 사전 예약이 불가하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직 그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5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2009년 하반기 뜨겁게 분양시장을 달아오게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이 보금자리 주택이었습니다. 관심 있는 실수요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서브 부동산 연구실의 정태희 주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빡빡한 빌딩 숲에서 일하고 돌아가는 집이 아파트다 이러다 보면은 자연이 그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은 직장이나 집 근처 인근 공원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요즘은 집 안에서도 멋진 조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기능과 디자인을 살린 실내 조경으로 전국에 녹색 붐을 일으키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명주 조경의 이명주 대표를 퍼스트 클래스에서 만나봅니다. 삭막하고 건조한 도시 생활에 최근 들어 녹색붐이 일고 있다. 자연에 대한 향수를 떠올리며 소음과 공해, 각종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을 꿈꾸는 곳. 실내 조경 전문 업체 이명주 조경. 기능은 물론 공간과 인테리어까지 고려한 신감각 디자인. 덕분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브랜드인지도 1위에 빛난다. 실내 조경 분야 최초로 전국 프랜차이즈 형식의 포맷 상품을 구축. 전국 9개 도 단위의 전국지사까지 보유하고 있다. 백화점과 관공서는 물론
평범한 가정집도 그녀의 손이 닿는 순간 신감각 휴식소로 변신. 평범한 전업주부에서 연매출 10억 원의 여성 CEO로 성공한 오늘의 주인공. 이명주 조경의 이명주 대표를 퍼스트클래스에서 만나보자. 처음에는 사실 이제 실내 조경이 이렇게 알려진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셨지만 그걸 알리는 작업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 위주로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했고, 또 이제 인테리어 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구경하는 집 운영하시는 분들 통해서 이제 영업을 많이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발품 팔고 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알려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입주하는 집 한 집씩 이렇게 찾아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사실 낮 시간에 이제 영업을 이제 다니면서 또 밤 시간에 또 한 번 또 와봐서 이렇게 이제 바깥에서 뭐 아파트 불빛을 보고 입주한 아파트에 또 전단지를 돌린다든지, 사실은 육체적으로 초기에는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어떤 이렇게 꾸며놨을 때 그 만족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는 육체적인 노동은 많이 있었지만 일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조경을 꾸미다 보니까 예전에는 화초 위주의 어떤 정원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공간도 넓어지고 또 어떤 그 부분에서 자연과 같이 이렇게 동화되는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접목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시골에 우리 텐마루 느낌을 날 수 있는 이제 정자를 응용한다든지 조그만 벤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항아리로 만들어진 의자 같은 것들도 시중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이제 정원 안에 이렇게 매치를 시켜봤더니 의외로 좋아하시고 실제로 활용도가 높아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정원, 자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을 많이 좀 구상을 하고 있어요. 일단 현장을 제가 답사를 해서 디자인 구상을 하고요. 이제 시장조사에 나가서 실제로 식물을 구입을 하고 그런 후에 이제 실제 현장에 왔을 때 방수하고 배수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방수하고 배수, 물 나가는 부분을 이제 정확히 잡아주고 요즘에는 인공토양이라고 가볍고 영양분이 좋은 흙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흙을 사용해서 이제 큰 나무, 뭐 어떤 수경시설, 디딤돌, 자갈 이런 소품을 이용해서 이제 식재가 이루어집니다. 병원에 저희가 이제 공사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병원 한가운데 큰 사각 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커버할 수 있게끔 이제 정원을 원하셨는데 실제로 기둥을 가운데 두고 방수, 배수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어떤 해결을 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지지목을 세우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한 이틀 만에 공사가 끝났는데 그 상막하던 사각 기둥이 아주 특별하게 주변을 저희가 이제 식재를 해서 모양이 잘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꾸준히 관리를 가고 있는데 갈 때마다 참 제가 이렇게 새로운 곳에 아니면 남이 보기에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공간에도 연출이 가능하고 실제로 제가 그 시공을 했을 때 그게 참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주 저희가 공사하는 게 한 4건에서 6건 정도 있는 편이고요. 거기에 이제 뭐 외부가 한두 건 정도에 실내 조경이 한 4건 정도. 금액으로 보자면 주 한 7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연으로 치자 그러면 뭐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주일 동안에 쉬는 시간 거의 한두 시간 정도밖에 없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거에 대한 성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업종 자체를 좋아서 하기 때문에 더 힘든 부분을 못 느낄 수도 있는데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소품이나 용품 또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서 실제로 자연을 많이 가서 본다든지 새로운 용품을 쓴다든지 해서 좀 다른 업체하고 다른 디자인을 연출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인간의 최종 원하는 것이 사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나날이 발전하는 이런 도시화 산업화되는 공간에서 사실 이 삭막한 공간에서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식물밖에 없거든요. 공기 정화나 이런 그 자연을 가까이서 지낼 수 있는 이런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실내 조경은 나날이 이렇게 발전하는 산업화 사회 속에서 가장 꾸준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이제 전국 지점을 저희가 모집 중에 있는데요. 그 전국 지점들이 저희 상호를 믿고 저를 믿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지점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 쪽에도 이제 저희가 진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 계신 분들도 우리의 한국 정원을 이렇게 가까이서 두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이제 저희가 해외 시장을 생각 중이고요. 늘 새롭게 변화하고 노력해서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제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금테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위상이 떨어져서 이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금이 훌륭한 대체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진 거다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금값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만 이게 워낙 단기간에 급등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투자는 신중하게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센 경제 매거진 이번 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